안녕하세요. 베네딕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 미국으로 아이들 유학 보내느라 난리도 아니죠. 그죠? 강남 대치동, 도곡동 학원가, 유치원부터 원어민 선생님들 돼서 영어로 수업하기. 왜요? 사실상 지금 세상에서는 미국이 지식과 교육의 초강대국, 슈퍼파워이니까 미국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가는 건 어려울 거 없죠. 비행기만 타면 되니까. 돈은 조금 들지만은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도 혹시 외국 유학을 했을까요? 그 유명한 예수의 사라진 18년 동안 12살부터 30살까지. 아니면 그런 필요가 없었을까요? 서기 325년 니케아 회담에서 지중해 이곳저곳에서 몰려온 장로님들이 경론 끝에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라고 못을 박았으니 하나님이 외국 유학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혹시 외국 유학을 가셨었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인도로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필 왜 인도요? 그 시절에 거길 어떻게 가요? 거기가 어디라고? 이스라엘에서? 인도에서 뭘 배웠을까요? 그리고 인도 유학이 그의 신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영적인 추구 속에 혼란스럽고 당혹스럽고 정신 못 차리겠는 보통 사람 동지 여러분. 보통 사람의 영적 기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이 채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는 것이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알람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들 중에 머리를 타조처럼 땅멍 속에 쳐박고 나는 내 목사님이나 신부님 말씀하시는 거 왜 아무것도 안 들을 거야 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아니셨다면 예수가 살아신 18년 동안 인도 유학을 했다는 얘기는 꽤 잘 알려진 얘기예요. 그러나 자신이 꽤 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 재밌는 얘기긴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그냥 누가 만들어낸 얘기일 텐데 나 같은 지성인이 그걸 어떻게 뭐 심각하게 받아들여 라고 하실 거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간단한 문제일까요? 증거 없이도 신이 있다고 열심히 믿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는 증거 없으니까는 실없는 소리다? 조금 좀 비대칭이죠. 여러분, 우리는 배심원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직접 증거건 간접 증거건 다 경청하고 깊이 고려하기 전에는 어떤 재밌는 얘기도 황당한 얘기도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해버리는 지성적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배심원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배심원으로서. 자, 오늘은 이 얘기의 파트 1에서 일단 이 얘기를 조심해서 판단하기 위한 2000년 당시의 배후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인도라는 곳을 알긴 했을까? 그 먼 곳까지 간다는 게 가당키나 했을까? 어린 학생들을 유학을 보낸다면 어떤 학생들을 보냈을까? 등등이요. 앞으로 파트 2 등에서 살펴볼 더 상세한 증거 자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background information, 즉 lay the foundation, 즉 기초 증거를 검토해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자, 첫째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인도라는 곳을 알기는 했을까? 2000년 전인데. 왜요? 고대 시절부터 수천 년 동안 인도는 유학하면 가야 되는 곳, 지금의 미국처럼. 그래서 특히 불교를 배우러 중국인, 한국인, 인도 순례를 다녀오신 신라의 해초 스님처럼, 그리고 중동의 아랍인, 페르시아인들은 바로 옆 사람들이니까 물론이고, 고대 그리스인들도 인도에 대해서 잘 알았고, 기억해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27년에 어디까지 치고 들어갔었어요? 인도까지 치고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인도를 몰랐으면 인도를 왜 치고 들어가요? 인도는 이미 그 당시 경제, 문화, 지식, 교육 등 분야에서
세계 초강국이었었던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재밌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 시절부터 인도에는 종합대학, 유니버시티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것들이 날란다 유니버시티, 비크람실라 유니버시티 등등. 근데 이 중 다수가 불교 사원 내지는 불교 재단으로 운영이 됐는데, 그러면서 철학, 베딕 철학, 우리 말로는 바라문교 뭐 그러더라고요. 수학, 과학,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속해 있던 왕국들의 국가의 정책과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됐다고 그래요. 오늘로 치면 교육부 장관, 뭐 서울교육감 등등의 슈퍼비전을 받으면서요. 그런데 무슨 2000년 전에 어느 쪽은 유니버시티야 라고 생각이 드시죠?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수천 명입니다. 교수가 수백 명입니다. 기숙사가 있어요. 거대한 라이브러리,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밥들은 카페테리아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캠퍼스가 있어요. 이게 유니버시티가 아니면 뭐겠어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뭔가가 오리처럼 뒤뚱거리면서 걷고 오리처럼 꽥꽥 소리를 내면 아마 오리일 거야 라는 말이 있어요. 얘네들 유니버시티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언제부터 있었느냐고요? 기원전 200년, 3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기원전, 예수전.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이런 교육기관들이 없었죠. 생각해보세요. 유럽의 가장 오래된 종합대학들, 전통의 대학들, 옥스퍼드, 볼로냐, 하이델버그, 그리고 프랑스의 소르본 등등 800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2000 몇백 년 전서부터 이런 종합대학 유니버시티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도는 예수님이 살아생전하실 당시 2000년 전 세계 각국의 유망한 젊은 학생들이 선망하는 유학의 대상 국가였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먼 곳까지 여행한다는 게 가당이나 했었던 일일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인데. 우리 현대인들이 고대인들을 얕잡아보는 이런 안목에서 잠시만 탈피해서 생각을 해보면 2000년 전이 아니라 3000년 전 그 이전에도 인도, 이집트, 수메르, 아카디아, 바빌론, 페니키아, 페니션스, 그리스, 로마, 중국, 한국 등등과 활발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저처럼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여러분 실크로드 잘 아시잖아요. 실크로드가 이미 바쁜 국제적 프리웨이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기에 중국의 한나라 시절 서기 한 130년 경에 장첸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실크로드가 시작됐다 라고 배웠죠. 그런데 그거는 중국이 서쪽으로 이 사절단을 보내서 기존에 저쪽에 있던 실크로드와 연결을 시켜서 중국이 연결됐다는 소리지, 장첸이 돌아다니면서 프리웨이를 공사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실크로드는 존재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육로로만 갔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서 박트라, 그리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통해서 카이버 패스, 한국으로 치면 이제 미아리 고개 같은 거죠. 미아리 고개는 너무 작고 풍령 고개 같은 거겠죠. 를 통해서 지금의 인도 북쪽에 있는 푼잡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상 루트도 활발했어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아라비안 시 그리고 인디안 오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특히 계절마다 소위 트레이드 윈즈라고 하고 우리말로 무역풍이 일정 방향으로 분답니다. 계절마다 방향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고대 시절부터 활발한 해양 무역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아마도 사진에 보는 것 같은 다오라는 아랍 국가들의 배를 타고 아마 했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예수가 육로로만 갔던, 육로 수로를 다 사용해서 갔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인도까지 가는데 몇 년이 아닌 단 한두 달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보니까 육로만으로 갔을 경우에도 약 7주 정도를 잡더라고요. 그런데 노파심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보면 아니 어떻게 13살짜리 소년을 실크로드의 카라반한테 맡겨가지고 혼자 인도에 보낼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옛날에는 13살짜리 소년이면 이미 apprenticeship, 수습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대단한 마스터한테 가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들어와.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대신 너는 모든 심부름 다 하고 내가 시키는 거 다 하고 그러면서 내 어깨 너머로 배워. 그러는 거. apprenticeship. 하는 나이가 이미 지났어요. 13살이면은. 그래서 13살 나이에 남자아이면은 카라반에 묻혀서 일도 좀 해주면서 같이 걸어서 인도까지 간다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시절이지요. 자, 그리고 셋째로 팔레스타인 같은 곳에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죠. 유학을 보낸다면 어떤 학생을 보냈을까요? 바로 예수 같은 소년이었겠죠. 왜냐면 누가복음 2장, 도마의 유아복음 19장을 보면은 12세 소년 예수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었는데 이 소년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타게 찾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그랬더니 웬걸 이 12살 소년이 떡하니 이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학자들과 장로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즉 예수님은 영재 중에 영재, 아마도 천재였었던 것 같습니다. 작곡가 모차트가 어린 시절부터 천재성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런 천재적인 소년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유학을 보내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인도였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왜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를 놔두고 먼 인도까지 갔냐고요? 자, 예수 탄생 약 500년 전 그리스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수많은 철학자들이 태어나서 서양 철학의 기초를 만들고 있었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 철학은 특히 이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 덕택에 노골적으로 논리 중심, 이성 중심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철학, 자연과학 내지는 등등 이런 쪽으로 활성화가 됐고 형이상학, 메타피식스 또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등등을 공부하자면은 인도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웠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철학 또는 역사를 공부하러 캘텍을 가시겠어요? MIT를 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인도 유학 가능성을 조심해서 판단해 보기 위해서 2000년 전 당시 배후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파트 2에서는 세계가 어떻게 예수의 인도 유학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는지를 알아보십시다. 정확히 말하면 세계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서방 세계를 말하는 것이, 인도 사람 자신들은 우리는 2000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라고 있으니까는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실한 배심원의 자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뵐게요.